향이 끝내줘요. 이게 이제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가던 나물이라고 어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경 안정 물질이 있어가지고 왕이 정사를 돌보기 위해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모처럼 시골 산중에 손님을 맞이하기로 한 날, 약초꾼 강명권 씨의 발길이 평소보다 분주하다. 상차림에 내어놓을 제철 산야초를 찾기 위해서다. 한참을 헤맨 끝에 도착한 곳은 산속 깊이 자리한 계곡 끄트머리. 돌틈에 난 풀 하나를 곧장 뜯어 맛을 본다. 좁다랗게도 낮다가 넓적하게도 잎을 펼친 아리송한 생김새. 하지만 은은한 향기에 먼저 매료되고 마는 산야초, 어술이다. 이것은 이제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가던 나물이라고 어술이라고 합니다. 어떤 임금님은 수라상에 이 나물이 안 올라오면은 아예 수라를 안 드셨다 할 정도로 향이나 맛이 뛰어나고, 봄철에 먹을 수 있는 나물 중에서 향이 가장 좋은 게 이 어술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정도로 향이나 맛이 뛰어나고, 이제 우리가 봄철에 먹는 나물들 중에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뜰다든가 쓰다든가, 그런데 이 어수리는 특이하게 단맛이 나는 그런 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린 애기들도 이걸 튀김을 해가 주니까 아주 좋아하고 잘 먹더라고요. 왕들은 그 하루 종일 정무에 휩싸이다 보면은 뭐 두통이 심하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이 어수리를 뭐 차로 마시면은 머리가 맑아져서 두통이 사라지고 또 스트레스도 해소되는 그런 신경 안정 물질도 함유하고 있는 것이 이 어술입니다. 그래서 아마 왕들이 즐겨 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먹고 나면은 하루 종일 말을 하면 입안에서 이 어수리 향이 은은하게 맴돌 정도로 그렇게 향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뭐 저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을 하는데, 오늘은 나물밥을 하고 또 생으로 무침을 만들어 보려고 이제 산에 어수리를 뜯으러 올라왔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봄나물들하고 차이점이 이 줄기에 뽀얀 솜털이 촘촘하게 나 있는 거, 이게 이런 특이한 특성이 있어요. 다른 봄나물들은 뭐 솜털이 있어도 이렇게 빽빽하게 많지도 않고 그냥 털이 없이 미끈하거나, 요 어수리의 특징은 요 줄기에 뽀얀 솜털이 촘촘하게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손으로 그냥 만져보면은 푹신푹신한 느낌이 들 정도로 촘촘해요. 향 자체가 달콤한 향이 나요. 주로 습기가 많은 골짜기나 물가를 좋아하는 어수리. 그 습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약초꾼에겐 금세 발견되기 일쑤다. 이렇게 멀리 가지 않아 어수리 군락씨를 다시 만났으니 말이다. 요거는 이제 남겨둬야 꽃대를 올리고 또 씨앗 번식을 하고, 그러니까 요거 두 줄기는 남겨두겠습니다. 무조건 얻는 것이란 없다. 남기고 아끼며 공생하는 삶. 오늘도 자연의 교훈을 되새기며 돌아간다. 제법 수북하게 모인 어수리.
이리저리 뒤집어가며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준다. 따면서 그 나무잎 같은 거, 또 부러진 이런 나무 가지 같은 거, 이런 것도 섞여서 따라오고, 또 이제 올해는 좀 상황이 안 그렇지만은 이때쯤 되면 이제 송악과로도 날려가지고 달라붙고, 또 미세먼지도 날라서 달라붙고, 그러니까 여러 번 씻는 게 좋죠. 어술이 담긴 물속을 헤집자 향긋한 향이 훅 끼친다. 어린 수는 산채나물로, 큰 잎은 쌈채소로도 제격이다. 이런 거는 삼겹살 싸 먹으면 아주 막 끝내죠. 이걸 어제 산에서 뜯어가지고 차에 실어놨다가 이제 아침에 출근한다고 차 문을 여니까 차 안에 온통 어수리 향이 그냥 진동을 하더라고요. 이걸로 방향제를 만들어도 괜찮겠어, 차 안에. 이 깊고 진한 향. 어떻게 먹어도 좋을 테지만 첫 번째 요리는 어수리 나물밥이다. 넉넉한 마음으로 정성스레 준비하는 손님 밥상. 만드는 과정은 크게 어렵지 않다. 깨끗이 손질한 어수리를 숭덩숭덩 썰어낸 뒤 불려둔 쌀 위에 가볍게 얹어준다. 이 과정을 몇 번 더 반복해주면 끝. 여기서 중요한 건 쌀과 어수리의 알맞은 비율이다. 몇 인분에 얼마라기보다 쌀 높이하고 어수리 높이하고 1대1 비율. 그것도 사실은 조금 적어요. 한 1대 1.5 그 정도 비율. 이게 팍 이제 익으면서 숨이 팍 죽어서 가라앉아 버리니까 좀 수북하게 많다 싶을 정도로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어수리 나물밥을 안치는 사이 쉬지 않고 찬을 만들 준비를 한다. 두 번째 요리는 생채 그대로의 향을 살린 어수리 초고추장 무침. 어수리를 무침을 할 때는 된장에도 무쳐보고 고추장에도 무쳐보고 해봤는데 초고추장에 무쳤을 때가 제일 맛도 뛰어나고 향도 많이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주로 초고추장 무침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초고추장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걸 워낙에 이제 봄철에 우리 손님을 많이 치르다 보니까 미리 양념을 많이 만들어 놓고 쓰는 편입니다. 다진 마늘과 식초, 매실, 효소 등 갖은 재료를 더해 완성한 초고추장 양념. 새콤달콤한 감칠맛을 내는 강명권 씨의 필살기다. 나물 종류에 따라서 데치는 나물이 있고 또 생으로 바로 먹어도 되는 나물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고사리라든가 또 다래순 같은 그런 거는 독이 있어가지고 생으로 먹으면은 안 됩니다. 다래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으로 먹으면은 식도가 가려워요. 독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데쳐가지고 무쳐 먹거나 또 말려서 묵나물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이 어수리 같은 경우에는 또 향이 좋으니까 이걸 데쳐버리면은 물론 이제 억세진 거는 데쳐야 돼요. 그런데 이건 아직까지 억세지질 않고 부드러우니까 향이 달아나지 않게끔 데치는 과정에 향이 달아나고 하니까 향을 되도록이면 많이 살리려고 생으로 이렇게 이제 무치고 있습니다. 맛있다. 삼중의 왕이라 하여 왕삼으로도 불리며 조선의 6대 왕 단종의 입맛을 사로잡았던 어수리. 싱그럽고도 향긋한 초고추장 무침과 함께 손님 맞을 상차림이 얼추 끝났다.
가지런히 내어놓은 밑반찬에 따끈한 어수리 나물밥 한 그릇. 푸짐한 한상 차려지니 마을 주민들이 둘러앉았다. 양념간장 조금 넣고 쓱쓱 비벼내면 코끝을 스치는 은근한 어수리향. 절로 웃음 지어지는 행복 밥상이다. 돌을 빨리 통한다는 그런 요거는 이제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가던 나물이라고 어술이라고 하는 그 나물입니다. 나물이자 이제 약초인데 이제 이거는 제가 새콤달콤하게 무쳤어요. 그 이제 이 봄나물들이 대부분이 이제 쓴맛이 나고 떫은 맛이 나는데 이거는 단맛이 나면서 향이 독특한 향긋한 향이 나요. 차린 이 잔이 예. 완전히 봄나물로 우리 산에서 산약초로서 예. 이게 바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약이 되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하나가 예. 또 편안해지면서 아는 이들에겐 고맙고 모르는 이들에겐 반가운 산나물이다. 줄기가 굵어지면은 또 줄기도 나름대로 이제 요리를 할 수는 있는. 계곡에 이제 이런 게 있네. 예. 근데 우리 어릴 때 이름을 몰라서 그렇지 우리도 뭐 이런 걸 많이 본 거 같는데 오늘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니까 이 좋은 걸 이제 우리가 산삼이나 이런 어술이나 산약초나 이런 것은 면역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이것을 많이 먹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런 선식 또 산약초 요리를 한 데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 따라 부르는 이름도 많다. 은어리, 언어리, 여느리 등 다양한 방언으로 사랑받아온 어수리. 그 깊고 진한 맛과 향에 모든 이유가 있다. 오늘은 별명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별명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도도 높고 주목도 많이 받는다는 뜻일 텐데요. 오늘 만나볼 진짜 백이도 대단한 별명을 가지고 있는 녀석입니다. 옛날엔 이걸 먹으면 천리까지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천리광이라고도 불리기도 했고요. 불로장생을 꿈꾼 진시황이 꾸준하게 이걸 찾았다고 해서 동방의 불로초, 바다의 산삼이라고도 불리기도 했답니다. 별명에서부터 품격이 느껴지는 녀석이죠. 전복을 한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통영 바다의 귀한 보배 전복을 찾아간 곳은 통영 삼덕항인데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전복을 좀 만나러 왔는데요. 네. 어디로 가면 전복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예, 배를 타고 한 10분 정도 나가야 됩니다. 같이 가서 한번 현장 가보시랍니까? 예. 같이. 예. 통영 전복 양식의 선두 주자로도 정평이 나 있는 김수길 대표. 그를 따라서 곧장 바다로 나섰는데요. 그런데 맨 먼저 눈에 띈 건 전복이 아닌 어마어마한 양의 다시마입니다. 전복 양식장이라고 해서 왔는데 네. 전복은 안 보이고 무슨 다시마만 엄청나게 보입니다. 양이 엄청나네요. 예, 이게 이제 전복이 주먹이가 예. 미역하고 다시마입니다. 미역하고 다시마. 예, 근데 미역철은 이제 끝났고 예. 지금 다시마철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다시마 이게 뭐 사람도 먹으면 좋은데 예. 전복이 좀 이거만 먹어요. 앞에 전복 양식장도 있고 다시마도 같이 양식을 하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게 지금 먹이로 주려면 다시마를 얼마 정도 이렇게 줘야 되는 지금 거죠? 이게 이 배 가득 실으면 한 20톤 정도 실어요. 예. 그럼 한 번 주고 나면 한 10일에서 10한 2, 3일 만에 한 번 줘요. 아,
한 번은 줄 때 몇 킬로 주는 겁니까? 한 100kg에서 한 200kg. 근데 지금은 수온이 안 올랐으니까 한 예. 150kg, 200kg 줘도 되고 예. 나중에 수온이 오르면 차차 먹이 양을 줄여요. 줄여가지고 더울 때는 예. 막 거의 조금씩 줍니다. 아, 그럼 다시마를 이제 종패를 가지고 먹이로 줄 만큼 또 다시마를 키우는 기간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얼마나 걸립니까? 예, 이게 다시마에 종패를 감아가지고 종패에서부터 한 6개월 정도 키워서 예. 이제 먹이를 줄 수 있어요. 아, 시간이 엄청 걸리는구나. 예, 6개월 정도 거의 뭐 정성이 대단합니다. 전복을 키우기 위해선 전복의 먹이가 되는 해조류 양식도 필수라는데요. 길게 뻗은 양식장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때깔 좋은 다시마를 한 움큼 집어서 배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심 약 3m 아래에 있던 수조 하나를 들어 올리니 다시마 사이로 쏙쏙 숨은 전복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묘한 비치색 껍데기를 뒤집어 쓴 채 널따란 판에 딱 붙어 엄청난 흡착력을 뽐내는데요. 제가 전복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그 시장에서 전복을 살 때 보면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많더라고요. 네, 많이. 그 최상품으로 치는 그 전복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한 키로에 한 5미나 6미 나가는 이런 전복입니다. 5미, 6미. 미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1kg에 거죠? 5마리 나가는 게 5미, 1kg에 6마리 들어가는 거는 6미 그렇습니다. 아, 그럼 14미, 16미 이런. 그러면 것들. 1kg에 16마리. 그럼 이게 들고 있는 요거는 지금 이거는 몇 미 정도 되는 거죠? 이게 1kg에 한 5미나 6미 나갑니다. 5미, 6미. 야, 그럼 이 정도 키우려면은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기존 한 4년, 5년 그렇습니다. 4년이요. 예, 이건 뭐 자식 키우는 거하고 거의 뭐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야, 굉장히 그러니까 정성하고 이 뭐 어민들의 관리가 굉장히 뭐 보통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시간도 많이 가고 그렇습니다. 예. 과거엔 몹시 귀하고 값비싸던 전복이 우리네 식탁에 흔히 오를 수 있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어민들의 도전과 노력이 있었을까요? 2010년도에 통영에서 가리비 양식을 하시던 분이 전복으로 품종 전환을 하면서부터 계기가 됐는데 처음에는 전남 지방에 비해서 부착 생물도 많고 전복 주 먹이인 해조류 양식 기간이 짧아서 전남 지방에 비해서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졌지만은 꾸준하게 지속한 바람에 지금까지 와 있고 양식산이 좋습니까? 자연산이 좋습니까? 하면은 저는 둘 다 좋다고 얘기하고요. 지금 현재에서는 순수한 자연산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해조류를 주 먹이로 하는 전복이기 때문에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복이 가장 맛있는 철은 언제? 뭐 지금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네. 한 3월부터 이렇게 미역을 계속 먹여왔고 지금 예. 이제 미역 끝나고 다시마 이제 들어간 철인데 예. 먹이를 제일 많이 먹은 철입니다. 지금 알을 품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막 그래서 지금 자기가 지금 몸 관리를 많이 먹기 때문에 제일 튼실하고 예. 제일 맛있을 때입니다. 근데 한 3월부터 계속 지금까지 계속 맛있는 시기입니다. 이 전복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대중화가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도 전복을 좀 많이 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싱싱하고 좋은 전복을 기르는 뭐 노하우 같은 게 있습니까? 예, 이게 뭐 전복을 따보니 지금 이렇게 잘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 이 따봐서 전복이 잘 안 떨어 흡착력 좋은 거. 흡착력이 좋은 거. 예, 손으로 잘 뗄 수가 없어요. 전복 좋은 거. 근데 그리고 전복 보면 살이 또 이렇게 튀어나 있잖아요. 예. 이렇게 이제 튼실하게 살이 많이 올라 있는 이런 게 좋은 전복. 아, 두툼하고 힘센 녀석. 그렇습니다. 싱싱한 전복도 골랐으니까 이제 통영 전복의 참맛을 보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무트로 돌아와서 항구 인근에 위치한 한 식당을 찾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남이 해주면 참 좋은데 내가 하면 굉장히 어려운 게 요리잖아요. 근데 이 전복이 손질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해산물 중에 하나라고 들었습니다. 전복 손질이 뭐 이렇게 빡빡 씻어야 된다고 막 들었는데 어때요? 손질이 까다로운가요? 전복은 자기들끼리 꼭꼭 붙어 있기도 하고 해서 이제 뗄 때도 힘을 줘서 탁 열심히 떼야 되고 예. 솔로 빡빡 문질러 가지고 구석구석 씻어줘야지 색깔이 하얗게 돼서 바다에서 묻은 이물질들이 깨끗이 씻겨요. 이렇게 시커먼 녀석의 묵은 때를 벗겨내니 확연히 뽀얘진 속살 보이시죠?
그리고 껍데기를 떼어내서 내장과 이빨을 분리해 주는데요. 여기 내장에 숨겨진 비밀이 있답니다. 지금 보니까 내장이 색깔이 달라 보여요. 네, 초록색을 띠는 것은 암컷이고요. 예. 노란색을 띠는 건 수컷으로. 보통 보기에는 암수 구분이 안 됩니다. 네, 일단은 따서 내장을 봐야지 색깔로 구분이 가능할 것 같네요. 내장은 모든 요리에 죽이나 구이나 찜이나 뚝배기에서도 이렇게 다 들어가서 먹고, 내장이 좀 독특한 향이 있는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해서 많이 찾으세요. 탱글탱글한 속살부터 개우라고도 불리는 별미 내장까지. 맛과 영양을 다 갖추었으니 배류의 황제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습니다. 전복은 예로부터 한방에서 이용을 했는데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는 눈치료에 썼고 진나라의 시황제는 불로 불사라고 해서 제주도에 있는 전복을 구해서 돌아갔다고 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에서는 폐혈작용, 이뇨작용, 그리고 방광염 개선, 강 기능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동의보감에서는 자음보식이라 하여 중노년기에 접어든 사람에게 십상인 식품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른 더위를 식혀줄 전복 물회를 맛보았습니다. 식감이 꼬들꼬들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전복을 먹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굉장히 부드러운 우유 맛이 나요. 뒷맛에 굉장히 새콤하고요. 저기 깻잎이나 이런 야채들이 들어가서 좀 더 상큼한 맛을 더해줍니다. 여름철에 먹으면 정말 별미일 것 같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전복찜입니다. 전복찜은 이렇게 된 전복찜은 제가 처음 봅니다. 간장 베이스에다가 그리고 마늘까지 넣었어요. 그리고 내장까지 있습니다. 내장까지. 자고로 이런 건 통째로 먹어야 제대로 맛을 느낄 수 있지요. 일단 한번 쪄내니까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입안을 가득 채우는 맛이 너무 좋고요. 간장 베이스라 그런지 굉장히 좀 이렇게 자극적인 맛이 아니고 굉장히 부드러운 맛이에요. 마늘이 풍미를 더해주니까 훨씬 더 먹기가 좋습니다. 야, 이 요리는 정말 일품입니다. 이거 정말 맛있는데 이거는 정말 간장 베이스 강추인데 자극적이지 않아서 좋은데 굉장히. 제가 재밌는 일화를 들었는데요. 그 전복이 이 껍질이 다른 조개류에 비해서 외짝 껍데기잖아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전복을 먹으면 사랑에 실패한다라는 속설이 있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전복을 안 먹는답니다. 우리는 없어서 못 먹는데. 네, 그런데 그 고귀한 사랑을 잠깐 포기해도 될 만큼 정말 귀한 맛이에요. 맛있어요. 야, 맛으로는 전복 최고입니다. 부르는 별명도 수식어도 많고 많지만 오늘 또 다른 별명 하나를 붙여볼까 합니다. 바로 통영 바다의 복덩이. 전복과의 쫄깃한 만남이었습니다. 함께라서 더 즐거운 유쾌한 여자들이 있습니다. 같이 노동을 같이 하다 보니까 많이 부대끼고 많이 싸우고 많이 붙어 있다 보니까 더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녹음이 짙어가는 함양 산골. 현순 씨 네 자매는 일주일째 밭으로 출근합니다. 두릅,
달래, 찔레순까지 다 따고 난 뒤 찾아온 고사리철. 이른 더위로 자고 나면 순이 올라오는데요. 고사리 이거 팔아야지. 보송보송 솜털이 난 여린 고사리는 홍보용으로 제격이죠. 즉석에서 담아내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뚝뚝 고사리 따는 소리가 경쾌합니다. 이 자매 항상 뭉쳐다녀서 나물밭 사총사로 불린다네요. 첫째, 별명은 보스. 얘는 둘째, 별명은 감 있는 여자. 하루맨. 아니, 감 있는 여자. 감 있는 여자. 감 있는 여자. 셋째, 유키. 넷째, 뭐야 너 별명? 모개. 태어날 때 워낙 못생겨서 모개라고 불렀어요. 네 자매는 하늘의 뜻을 안다는 지천명. 나이 50을 넘기면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농사를 짓고 싶어서였습니다. 나는 뱀은 안 무서워. 고사리가 더 무서워. 고사리가 더 무서워. 뱀은 안 무서워. 고사리가 너무너무 빨리 올라와서 감당이 안 돼. 여기 없다. 우리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 10,000원 들어가. 여기는 어제 뜯어서 사이즈가 안 나온다. 이쪽은 너무 무거운데. 그래, 가. 작년에 뿌려놓은 고사리가 풍년입니다. 귀농 후 맞는 첫 번째 수확이라죠. 우리 저기 도시에서 한 30년 동안 먹고 산다고 바둥대다가 이제 온 지 한 2년, 1년, 몇 개월 됐어요. 2개월 됐어요. 2개월이요? 시집도 안 가고 농사 지으려 했는데 할 수 없이 또 엄마 아빠가 시집도 원해서 그러고 이제 다 늙어서 이제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저는 운전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생이 이제 오면 같이 오고 못 오면 이제 자동으로 못 오고 우리는 세트예요. 아니요, 저는 처음에 언니들이 일꾼으로 생각 안 한다 했거든요. 그냥 셋째 언니를 이곳에 데려다 주는 역할만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린 시절 함께 뛰놀던 고향 땅이 늘 그리웠습니다. 자식들 다 키우고 남편을 설득해서 부모님 품으로 돌아온 겁니다. 부산 사는 둘째 정순 씨와 창원 사는 첫째 현순 씨는 아예 눌러 살고요. 셋째 인순 씨와 넷째 옥순 씨는 진주에서 출퇴근합니다. 정순 씨가 먼저 들어와 자리 잡은 뒤 자매들을 불러 모았는데요. 다들 조아라 의기투합했습니다. 친구 부모님이 너무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애지중지 하던 걸 내가 워낙 부지런하다고 소문이 나노니까 네가 해봐라 이래가지고 제가 하게 됐어요. 산을 빌리긴 했지만 수십 년 놀린 땅이 제대로일 리 없었습니다. 주말마다 가족들이 갈고 닦아 지금의 고사리밭을 만들었다죠. 넷이 모였다 하면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던 영락없는 산골 소녀들. 잔대는 그쪽이었고 저쪽으로 있더라. 아니 내가 여기 봐놨거든. 아 그래? 이게 보기 참 귀하다. 여기도 있고. 이게 다 뜯는 겁니다. 예, 요거는 번지라고 놔두고 또 치나무는 시간 없어 못 뜯고 나머지는 아끼니라고 못 뜯고 있어요. 이거는 산도라지. 네. 어때? 이 산도라지 이거 해가지고 약할 거예요. 가을에. 20살 때까지 여기 촌에 살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알지. 다 합니다. 촌에 있는 거. 이건 완전 보물밭이네. 보물밭이에요. 고등학교 졸업 후 도시로 나가기 전까지 자매는 부모님의 농사를 도왔습니다. 씨도 뿌리고 밭도 메고 논일도 하고 그 시절 경험이 농사꾼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느새 망의 고사리가 제법 찼는데요. 이재미의 농사를 짓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몸을 움직인 만큼 수확으로 보답해주죠. 잡으면 느낌이 와요. 이렇게. 서로 질기게 끄끄따고 막 싸워요. 서로 자기는 부드럽게 끄끄따 하거든. 그 센 거는 전부 다 남이 딴 거고 부드럽고 좋은 건 다 자기가 딴 겁니다.
아유 좋다. 언니야, 우리가 하는 걸 봐봐. 요걸 이렇게 던져놓으면 엉뚱한 줄 안 가고 그 밖에 배로 꺾고 빠지는 게 없어. 말 좀 들어. 알았어. 네, 차고반장님. 어이 무시부라. 그런 데가 맨날 이거 야단을 많이 먹는데요. 그러니까요. 지가 대장하게. 항상 지가 대장하려 해서 싸운다니까. 아니 내가 대장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언니는 눈만 뜨면 산에 가고 싶어서 이거는 마음이 티격태격 잘할 때도 이랬습니다. 싸워봤자 뭐 용과 호랑이. 그러니까 뭐, 그 한 정도. 시간 간격으로 싸우고 화해하고를 계속 되풀이해요. 하루 종일. 와 싸우시는데요? 왜 싸우십니까? 싸운다기보다 내가 이야기해줄게. 왜 싸우냐면요. 집에서 방금 여거. 이거 방금 이거. 네. 아니 우리 집의 유일한 애로사항은 제가 이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여기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지가 대장하고 싶다는 거지. 내가 대장인데. 그래서 소원 풀었다 현재 그 지리산 농산물의 대표가 됐습니다. 대표 시켜놨어요.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됐어? 맛있어 보인다. 점심은 시원한 김치말이 국수. 친정엄마의 손맛으로 차린 맛깔난 식탁입니다. 한랑해야 맛있는데. 귀농으로 엄마 밥을 얻어먹는 기쁨도 누린다는데요. 북적북적 두 분만 살 땐 몰랐던 사람 사는 맛이 납니다. 이거하고 고추밭에 무침국 가러 가자. 우리 줄 붙여야 되는데 약은 언제 치지? 그래요. 이거 내라. 고사리 내려라. 예스. 고사리는 손이 많이 갑니다. 생으로 먹으면 독성 때문에 복통이나 설사가 날 수 있는데요. 삶으면 괜찮다네요. 이것도 엄마한테 배운 일. 그나저나 다 큰 딸들이 들어온다 했을 때 엄마는 어땠을까요? 반대를 엄청 했어요. 아이고 농사일이 얼마나 힘든데. 힘들어서 그러지 뭐. 지금 힘든다. 아이고 뭐. 그게 잘하는 긴가 뭐. 저걸 뭐 저거 딴에 뭐 잘한다고 생각하지 뭐. 딸들이 좋아서 승낙은 했지만 엄마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직장 때문에 도시에서 혼자 남은 사위와 손자 손녀들도 걱정이죠. 삶은 고사리는 햇볕에 말립니다. 요즘 같은 볕에는 하루면 바짝 마른다네요. 고사리 말리기는 친정아버지 목. 딸들 덕분에 소일거리가 생겼습니다. 저기 겹친다. 언니가 아니 아버지가 조금. 아버지가 해 아버지. 다른 거는 보면 아버님 그 춤을 추신다 하시는데. 에이, 그거는 춤춘다 하시는데 그 소문에 그거는 너무 좋아갖고. 그거는 어렵대. 원래 하락하면 못 하거든. 야 고사리가 너무 좋아하겠다. 이런 미녀가 고사리를 삶아줘서. 조명을 받아서. 그저 고사리를 하면서 빵긋빵긋 웃어. 그래야 고사리가 이쁘게 잘 삼키지. 혜순아 그 상태에서 조금 이렇게 돌아봐. 옳지. 농사도 지었다가 모델도 됐다가 뭘 해도 에너지가 넘칩니다. 주문 들어왔어요. 주문네. 우리는 주문이 들어오면 다 같이 고사리 한 건이 금방 전화로 주문이 들어왔어. 엄나무 손 1kg 주문. 올해 첫 그거 제가 판매 안 될까? 마순을 내전 했지요. 그랬습니까? 4월에 했지요. 아니 이거 판매를 하시면 느낌이 다를 것 같은데. 더 힘이 나요. 힘이 안 들어요. 아무리 많아도 힘이 안 들어요. 차 떼고 포 떼고 나면 고사리 팔아서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하지만 고생한 보람이 있어서 기분은 최고라네요. 언니야 여기 보고 좀 빵긋 웃어봐. 와 얼굴이 안 보인다.
자, 얼굴 보이게 다시. 고사리 삶고 말리는 과정을 부지런히 찍어대는 셋째 인순 씨. 예, 저는 그러니까 홍보. 예, 그러니까 취재 기록 홍보. 예, 완전 넷이서 각자 이제 잘하는 쪽을 맡아가지고 하니까 그 시너지 효과도 있고. 예, 그래서 그냥 뭐 저절로 재밌게 잘 굴러가요. 농사일은 하자고 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주말에 심어놨던 고추 모종에 제초 매트를 깔아야 하는데요. 힘쓰는 일이라 여자들끼리 하려니 이것도 일이 큽니다. 그래도 네 자매가 뭉치면 못할 일이 없죠. 올해는 직접 키운 고추로 김장도 담그고 동네 어르신들께도 조금씩 맛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지켜보는 많은 분들이 부러워 하세요. 좀 동경의 눈길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봐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더 신나게 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더 힘을 얻는 것 같아요. 맞아. 그것도 커. 부모님 그늘에서 자랄 때는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도시에 살면서 지치고 힘들 때 늘 생각났던 고향 산천. 어느 날 문득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80을 넘긴 부모님과도 더 늦기 전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다시 모인 현순 씨, 정순 씨, 인순 씨, 옥순 씨. 함양 산골 도라지밭에 유쾌한 네 자매의 추억이 쌓이고 있습니다. Everything will stay the same. Now my heart feel like December when somebody say your name. 'Cause I can't reach out to call you, but I know I will one day. Yeah. Everybody hurts.